여기는 제일재단 같은 경우는 원래 식품사업부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하고 사료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바이오 안에 건강사업부를 따로 이제 떼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CJ제일제당의 중심 사업부는 식품이에요. 식품이고 비비고 있잖아요. 비비고 그게 지금 엄청나잖아요. 비비고 만두 맞죠? 그게 이제 지금 중심이에요. 그 기대감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기업이고, 바이오 안에 건강사업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유명한 산업이긴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얘기가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홈런볼을 떼어내는 수준은 아니고 그냥 쿨피스 하나 정도 떼어내는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같이 직접 비교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보세요. 쿨피스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만두 사업부를 떼어냈어요. 그 얼마 안 있다가 뭐 있어요? 떡볶이 사업부를 떡볶이는 아니다. 김밥 사업부를 떼어냈어요. 그럼 우리 이자카분식의 핵심인 홈런볼과 떡볶이가 위협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얘네가 자주 분할을 하니까. 야, 이러다가 또 나중에 식품 사업부 따로 떼는 거 아니야, 이 미친놈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막 그런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왜냐면 기존에 사례가 있어요. 이 CJ ENM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드라마 사업부 떼낸 데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CJ ENM에서 드라마 사업부만 따로 떼서 상장시킨 데가 어디예요? 잘 모르시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업인데. 네, 그렇죠.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그러니깐요. 근데 이제 거기 스튜디오 드래곤에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CJ ENM에서 지금 어떤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최근에 제작 사업부도 이제 떨어뜨려서 상장시킬 것이다라는 얘기 또 돌고 있죠. 그죠? 그래서 CJ 그룹 자체가 지금 얘네 무슨 돈에 진짜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근데 참 애매해요. 여기는 왜 애매하냐면, 일단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오래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 사실 국민들을 이렇게 먹여 살려줬던 그런 기업인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꾸준히 그냥 우상향했던 기업이고 되게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기업이면은 굉장히 좀 장기 투자해도 탄탄하게 별 큰 악재 없이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굉장히 지금 30만원대인가요? 저평가긴 하거든요. 엄청 30만원대밖에 안 되죠 지금. 그새 또 올려놓긴 했네요. 39만원까지 다시 회복을 시켰네. 30만원대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어느새 지금 또 일주일 새에 다시 39만원까지 올려놨는데, 40만원도 사실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주가거든요. 40만원대도. 그래서 얘는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인데, 근데 이제 요런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중장기적인 리스크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만 아니다? 그러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배당도 좋고 꾸준히 장기 투자에도 좋은 기업이라서, 실질적으로 이 식품 사업부에 대해서 칼만 들이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뭐 포스코나 LG화학하고 직접 비교하면 좀 서운한 일인 거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또 누구 있죠? SK이노베이션이 있죠. 얘는 안 돼요. 얘는 LG화학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그리고 모빌리티, ESS 이런 사업을 하는 배터리 회사를 따로 떼는 거거든요. 이건 안 되죠. SK이노베이션의 사실상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배터리 회사를 떼어낸다라는 거는 그냥 뭐 망하라는 거죠. 그죠? 기존 주주분들은. 그래서 SK온이죠. SK온을 신설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배터리 셀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골자가. 근데 셀하고 팩이 주력인 회사에서 배터리 셀 만드는 회사를 따로 떼어낸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얘기가 완전 달라요. 홈런볼 떼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보면은 분리막은 진작부터 떼어냈잖아요. IE 테크놀로지죠. 여기서 이제 분리막하고, 동박은 SK 넥실리스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음극재는 또 떼어냈죠. SK 머티리얼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떼어내서 그냥 싹 다 세분화 시켜가지고 투자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사실상 홈런볼에서도 홈런볼 떼고 거기서 뭐죠, 포장지 떼고 막 플라스틱 그것도 떼고 그 다음에 뭐 상표 따로 팔아먹고 초콜릿 따로 팔아먹고 그냥 온갖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같은 또 CJ 제일제당하고는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SK 배터리 사업 쪽은 지금 생산량이 세계 5위입니다. 5위. 수주 잔액도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이제는 아마 2위, 3위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올해 들어서 파격적인 성장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급증하는 투자 수요를 아마 감당하기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려면 설비 투자도 필요할 거고 인력 투자도 필요할 거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돈을 끌어당기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얘기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홈런볼 회사가 글로벌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받아야 돼서 그렇게 쪼개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또 이해는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존 주주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럴까 봐서 작년에 제일 많이 질문받았던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 배터리 3사에 대해서 여기 직접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에코프로비엠 혹은 첨보, LNF 이쪽으로 보세요. 가급적이면 에코프로 이쪽이 낫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가 더 안전합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그 이유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쪼갤 게 있거든요. 누가 봐도 있잖아요. 이렇게 큰 회사가 쪼개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잖아요. 근데 얘는 쪼갤 게 없거든요. 얘네는 이미 쪼개져서 나온 회사라서 쪼갤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에코프로비엠으로 하시죠라는 말을 많이 드렸던 이유입니다, 이게. 근데 그 가운데서 그나마 할 거면 삼성 SDI로 하세요 라고 했던 이유는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쪼갤 게 없거든요. 얘는 있어요. 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3개 중에 할 거면 얘를 하시고 저라면 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해되시죠? 주가 흐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다른지. 무작정 우리 회사는 그러지 않을 거야, 누가 막 좋다 그랬어, TV에서 좋다 그랬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주식시장에서 망한 사람 없습니다. 60만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목표 주가 막 100만원까지 올려놨었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그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죠, 애초부터. 그리고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지금 맥을 못 출 거예요. 그죠? 32만원에서 21만원 거의 반토막 났죠. 근데 그나마 3사 중에선 얘는 좀 나을 거예요. 별반 다를 바는 없지만 그래도 양호하네요. 67만원이면 그래도 선방하긴 했어요. 그 가운데서는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완전 다르죠, 차트가. 에코프로비엠, 첨보도 마찬가지고 다르죠. LNF도 다를 거예요. 다 다르죠. 얘네들은 산이잖아요, 그죠? 산을 등산하고 있고 걔네들은 하산하고 있죠. 얘네들은 하산하고 있고 얘네들은 등산하고 있잖아요. 아예 그냥 그래프 자체가 다르잖아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얘도 좀 하산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고, 요만큼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변동성도 피해 가려면 안전하게 하는 게 좋죠. 물론 이제 그 당시 흐름으로 돌아가 본다 그러면 누가 이거 봐요. 얘네 거들떠도 안 봤었어요. 사람들 배터리 투자할 때 다 여기 보지. 무섭잖아요. 일단 사람들 딱 인식이 LG, 삼성, SK를 두고 국내 5대 기업을 두고 에코프로비엠, 첨보, 이름 이상한데, 첨보 뭔가 느낌 쎄한데, 중국 기업인가? 약간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쨌든 여기에 투자 하나 여기에 투자 하나 똑같다라는 거를 아셨을 건데, 그죠?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어차피 다 LG화학, 삼성, 이노베이션 같이 일해요.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요. 그대로 양극재가. 첨보 전액도 여기로 들어간다고요, 다. 그러니까 여기나 똑같은 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완전 다른 결과물을 받았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LG화학은 LG화학은 첫 신호탄이었죠 사실. 우리나라 강세장 작년에 2020년도에 한참 좋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찬물을 끼얹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옛날 얘기 좀 드리면 여기는 항상 시총 10위권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 10년 동안 그래도 의미 있게 우상향 마무리를 해줬던 기업 가운데 하나예요. 삼성전자와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거든요. 10년 사이에. 그 사이에 뭐 은행주들이라든지 뭐 한국전력 이런 것들이 원래 들어와 있다가 걔네들이 나가면서 지금은 뭐 그런 애들이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애들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죠. 그 사이에 10년 동안. 근데 그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LG화학 그리고 삼성전자 이거 두 개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애초부터 얘네들은 좀 탄탄한 기업이었던 거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 사업 분야에 되게 장기간 투자를 가장 먼저 했어요. 그게 좀 지금도 그 이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최초라는 데 있어서 상징하는 바가 좀 있죠. 뭐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그래도 탄탄하게 회사를 잘 유지해 왔던 기업이기도 하고, 배터리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석유화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첨단 소재, 생명과학 쪽으로 또 업적을 많이 남긴 회사는 맞아요. 그리고 올해 2분기부터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만들기 시작했고, 배터리 사업부가 이제 흑자 전환되면서 의미 있는 실적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 쪽도 마찬가지인데, 한소라고 그 다음에 어디야 저기 금호석유가 이제 경쟁 구도인데 압도적으로 사실은 LG화학이 앞서 나가고 있죠. 그래서 ESS 사업부도 지금 굉장히 유망하고요. ESS가 뭐냐면 에너지 저장 장치거든요. 저장 장치인데, 그러니까 그 차후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도입이 되면 에너지 대란이 한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모자란다고요, 갑작스럽게. 그랬을 때 이제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부족해졌을 때 그때 이제 송전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발전소에서 이제 과잉된 전력 같은 것도 여기다 다 모아 놓죠. 이렇게 그냥 큰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쪽 시장에 대한 중요도가 앞으로 그 날이 갈수록 중요해질 거예요. 높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ESS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세계 1위죠. LG화학이 그 거의 1, 2위 왔다 갔다 하는데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1, 2위를 하고 있어요. 이쪽 시장도 나중에 이제 중요해서 보셔야 되는데, 소형 리튬이온이죠. 소형 그 리튬이온을 이용한 그 기술력을 삼성 SDI에서 활용해가지고 지금 선두로 나아가 있고, 그리고 그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좀 굉장히 유망한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셀하고 팩, 아까 말씀드렸죠. 셀하고 팩 쪽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그 3사죠.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하나 보죠.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지금 ESS 시장에서도 거의 세계 선두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서 이제 뭐 최초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좀 안정적이다 하는 그런 강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 그 3사 가운데서는 좀 길어요. 좀 더 그런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각기 이제 다른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선두 그룹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ESS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상 거기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잖아요. 배터리를 보고 투자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3사의 배터리 사업부를 딱 분사해버리는 그 순간 아주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론에서,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포장을 많이 하죠. 야, 배터리 사업부 떼어낸다고 해도 LG화학은 첨단 사업부도 있지, 생명과학부도 있지, 석유화학도 있지, 볼 게 많아. 계속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지분을 100% 소유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라고 이렇게 그 사탕 발림을 많이 해왔죠. 그죠? 시스템 설계부터 밸리 관리까지 다 할 줄 아는 회사가 세계 몇이나 된다고 보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안 되죠. 홈런볼을 떼는 순간 이자가 분식집은 매력도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기본 개념이에요.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은
기본 개념입니다, 여러분. 기본 개념. 아, 지금 물적 분할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한 내용 이해는 되셨죠? 그러면은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물적 분할이 이슈가 많죠. 그리고 인적 분할 잘 안 한다 했죠. 거의 대부분 물적 분할 방식을 채택한다 했죠. 그러면 왜 하느냐, 도대체. 왜 하느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승계나 아니면은 기업의 승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영권, 그리고 세금 절세, 그리고 신규 투자, 이런 각양각색의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고, 잠깐 또 말씀드렸다시피 상법상으로 원래는 인적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물적 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물적 분할은 신설 법인을 새롭게 상장시키는 순간 대규모 자금 조달이 유리해지잖아요. 홈런볼 사업부를 딱 떼어내자마자 그 홈런볼에 또 다시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우리 이자가 분식 전체에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구조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 방식을 선호하는 거예요. 기존 주주분들은 별로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보통은 그 회사의 가장 유망한 사업부를 떼어내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이제 그 떼어낸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는 순간 이 기존 이자가 분식집에 대한 메리트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 힘이 분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선진국들은 물적 분할 후에 그 신규 IPO를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모회사와 자회사가 양쪽으로 상장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주식하면서 저는 이런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근데 어쩌겠어요. 우리나라 방식이라는데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좀 더 그렇게 건강하게 발전하려고 한다면 이런 방식은 안 돼요. 그래서 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나요? 누구를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꼭 알고 가세요.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 어떤 개념인지 개념이 이제 하나 생기셨죠?